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에 있는 상가주택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래 3월 10일 날 경매 예정이었었는데 최근에 다 휴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렸다가 다시 재공고가 떴습니다. 4월 7일 날 한답니다. 감정가 8억 6,400선이고요. 많이 유찰이 됐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반값이에요. 4억 4,235만원 돼 있습니다. 토지는 약 84평이고요. 건물 면적, 바닥 면적 합계는 약 293평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창원여중이라고 학교 있는데요.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조그만 사거리 교차로에 있고요. 이 건물인데 한번 입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 그죠? 가운데 요 물건인데 여기 남산공원 있고 창원여중 있고 창원여중하고 인접해 있고요. 벽산블루밍 C단지 여기 아파트 있고 여기 유니시티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학교고요. 아까 창원여중이라고 했죠. 바로 인접해서 이 조그만 사거리에 있는 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하부터 해서 5층까지 있더라고요.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토지 보겠습니다. 84평 좀 넘습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39만원인데 감정이 제곱미터당 185만원. 좀 굉장히 좀 낮아요. 뭐죠? 거래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시지가의 2~3배 선에서 일반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185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상대보호구역 이렇게 돼 있죠. 학교 옆이니까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업종 같은 게 조금 한계도 있고요. 그죠? 한정적이고. 자, 감정가, 토지 감정이 5억 1,500선이 됩니다. 건물 보니까 지하부터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부터 5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린생활 상가란 말이죠. 5층이 이제 제일 위에 5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은 96년도 21년 됐습니다. 특별히 볼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이한 사항은. 그러면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3년 9월 17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2018년 4월 20일 날 근저당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되고요. 그 다음 가압류들 들어와 있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 여기가 상가주택이지 않습니까?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 설정을 하나 해놨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말소 기준 등기가 2018년 4월 20일 제일 위에 있는 이 근저당인데 여기 상가 건물 임차권 해놓은 임차권자의 사업자 등록일이 2017년도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임차권 등기 들어온 이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원래 사업자 등록이 언제냐 주거용 같으면 원래 전입 날짜가 언제냐를 가지고 대항력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순위를. 2019년 3월 28일 날 경남은행에서 임의경매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가압류들 조금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는 2018년 4월 20일에 근저당 경남은행입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임차인들 쭉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강땡땡씨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일이 2016년 4월 8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권리 신고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점유자라고 해놨는데요. 알 수가 없네요. 자, 그 밑에 보면은 김땡땡씨에서 여기 이름을 지어놔서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 동일한 사람이 점포 2층과 3층을 다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층에 대해서 2층은 스파라고 합니다. 2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업자 등록이 2014년 1월 6일 역시 말소 기준 등기 2018년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고요. 3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3층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3층도 사업자 등록일이 2013년으로 빠릅니다. 역시 대항력이 있습니다. 3층의 보증금도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땡땡씨는 점포 1층 전부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일 2017년 1월 31일로 역시 대항력이 있습니다. 아까 임차권 등기해 놓은, 그죠? 상가 임차권 등기해 놓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보증금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요. 임차인 관계 전부 다 막 대항력이 막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인수할 게 얼마가 됩니까? 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2층입니다. 점포 2층, 3층 이렇게 각각 임대차 계약을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합해서 한 게 아니고 2층에 대해서 보증금 1천만 원인데 사업자 등록상으로 봐서 대항력이 있는데 뭐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가 없으면 전액 매수인 인수가 됩니다. 그런데 3층 부분에 대해서 3층도 보증금 1천만 원인데 3층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6월 24일이에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2019년 6월 7일 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환산 보증금에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면은 이 보증금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층에 대해서는요, 배당 요구를 안 했고 3층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 이분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실 겁니다. 한번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2층 김땡땡씨 BAT 스파 창원 세무서 발행 임대차 현황서에 의하면은 김땡땡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014년, 임대차 기간이 2013년 언제부터 이런 말이 나오고 월 차임이 70만 원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증금은 1천만 원이에요. 상가 임차인은 어떻게 따집니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그러면은 1천만 원에다가 월 차임이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7천이죠. 1천만 원 플러스 7천, 8천이에요. 이 8천이 이 사람이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뭐죠? 자기는 선순위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낙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전액 매수인 인수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3층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3층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차임이 10만 원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땡땡 여기 3층 한국미용 어쩌고 돼 있는 여기는 보증금이 1천만 원에다가 차임이 10만 원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자 10만 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이면은 보증금 1천만 원 플러스 10만 원 곱하기 100 이러면 합해봤자 2천만 원이죠. 그 2천만 원은 상가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말소기준 등기가 여기 근처 최선순위 그 뭐죠? 설정 저당이 2018년 4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 사이에 들어가고 창원시니까 기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 환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은 뭐죠? 김땡땡 씨는 2층은 해봤자 못 받겠구나. 8천이니까. 그래서 안 한 거고 3층은 합하면 2천 환산 보증금이 2천이니까 이거는 배당 요구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해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다 선순위지만 두 개 층 다 한 개 층은 그 사람이 배당을 받을 거고 한 개 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리고 이 한땡땡씨, 요 사람, 그죠? 1층 같은 경우에 아까 상가 임차인으로서 임차권 등기를 해놨죠. 보증금 5천만 원이에요. 보증금만 해도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환산 보증금 뭐죠? 아까 저기잖아요.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확정이 있죠. 여기는 확정이 2019년 1월 3일이에요.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는 못 받고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 날짜 2019년 1월 3일 요 날짜에 우선 변제권은 생긴 거라서 배당 순위에는 있습니다. 배당 순위에는 있는데 위에서 받고 남아서 여기까지 가야지 배당을 받는 거죠. 여기까지 자기한테도 배당할 금액이 있어서 배당을 받으면 낙찰자가 우리가 부담이 없는데 배당을 못 받게 되면 이 사람
대항력은 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인수를 우리가 5천만 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 제일 위에 2층에 대해서 배당 요구하지 않은 2천만 원, 그리고 이 사람 배당 없을 것 같거든요.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최소한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배당표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표. 지금 최저가가 4억 4,235만 원이에요. 그죠? 경매 비용 534만 원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약 4억 3,700이 됩니다. 상가 아까 1,000만 원 배당은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었죠. 최우선 변제 받고 그 다음 경남은행이 받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경남은행의 채권 최고액이 4억 6,800이니까 거기에도 다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아예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인수해야 하는 게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5천만 원 두 건이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 플러스 6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한테 요 부분은 정확하게 인수라고 지금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요 김땡땡 씨 같은 경우에 나름 이렇게 보면 밑에 가압류 2천만 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최선은 다 했어요. 막 이렇게 알아보고 그죠? 많이 연구했다 그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배당 요구를 했고 받을 수 없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배당 요구 해봤자 안 나오는 거니까 배당 요구 안 하면 뭐죠? 매수인이 인수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상가 임대차 쪽으로 여러 번을 설명드려도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배당을 받는지 못 받는지 계산이 안 되는 분들 문의가 많이 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상가 건물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